2024년 5월 10일 금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커넥티드 차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월 말 상무부는 중국산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의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4월 30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백악관은 2월에 차량이 운전자와 승객에 대한 대량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하여 미국 인프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상무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홍수처럼 밀려오는 중국산 자동차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차량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다. 또 멕시코에서 중국산 전기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라는 새로운 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 다음 뉴스. 애플이 자사의 최신 태블릿 PC인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를 현지 시간 7일 출시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를 내놓는 것은 2022년 10월 이후 18개월여 만이다. 아이패드 프로는 아이패드 시리즈 가운데 최고급형이고 에어는 고급형이다. 특히 아이패드 프로에는 M4라는 애플의 최신 칩이 탑재됐다. 이는 기존 프로에 적용되던 M2는 물론 애플의 최신 노트북에 사용되는 M3 칩보다 앞선 칩이다. 2세대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된 시스템 온 칩인 M4를 통해 전력 효율성과 함께 얇은 디자인, 새로운 디스플레이 엔진 장착이 가능하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또 M4 칩이 강력한 인공지능을 위한 칩이라고 밝혔다. M4에는 AI의 기계 학습을 가속하기 위한 애플의 가장 빠른 뉴럴 엔진이 탑재됐다. 가격은 11인치는 $899, 13인치는 $1199부터 시작한다.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는 이날부터 미국 등 29개 국가에서 주문할 수 있고 오는 15일부터 매장에 전시된다. 우리나라 출시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음 뉴스. 넷마블은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 110만 주를 2,199억 원에 매각한다고 9일 공시했다. 지분 매각은 10일 장기 시전 시간의 대량 매매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공시에 따르면 계약 체결 기준가는 하이브의 이날 종가인 19만 9,900원이다. 넷마블은 2018년 하이브에 2,014억 원을 투자하며 2대 주주에 올랐다. 넷마블은 지난해 11월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 250만 주를 시간 외 대량 매매로 매각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연이은 적자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데다 소셜 카지노 개발사 스피넥스 인수에 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봤다. 넷마블은 이번에도 처분 목적의 보유 주식 매각을 위한 유동성 확보라고 공시했다. 지분 매각 이후에도 넷마블은 하이브 지분 9.44%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뉴스. 애플이 10년간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서 손을 뗀 가운데 삼성전자도 자율주행차 알고리즘 선행 연구를 중단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선행 연구를 담당하는 삼성종합기술원은 이날 연구 과제에서 자율주행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른 빅테크들처럼 삼성전자도 최근 전기차 시장의 위축과 기술 난도라는 암초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도 지난달 애플카를 개발해 온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 해산을 결정했다. 대신 애플은 인공지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종합기술원은 그간 자율주행 연구로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로봇 인텔리전스 연구에 투입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로봇 기술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다음 뉴스. 9일 미국 해양대기청 산하기후예보센터에 따르면 라니냐 발생 가능성은 5월 4에서 6월 0%에서 5에서 7월 26%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 확률은 연말로 갈수록 점점 커져 8에서 10월 80%까지 치솟고 10에서 12월 86%로 정점을 찍는다. 라니냐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0.5도 이하인 상황이 5개월 넘게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0.5도씨 이상인 상황이 5개월 넘게 지속되는 엘니뇨와 반대다. 엘니뇨 현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코트디부아르 등 주요 생산지에 폭우가 내리면서 코코아 가격은 3배 뛰었다.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 라니냐가 북미 강추위, 남미 가뭄 등을 일으켜 곡물 가격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인 물가 통제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농산물 가격과 원유값이 오르면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져 증시가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뉴스. 주요 선거마다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철도 지하화 사업이 구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가 제시한 계획안을 평가해 선도 사업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장기간에 걸친 사업으로 막대한 사업 비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전국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예상하는 비용은 65조 원 수준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위해 공공기관 채권 발행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개발 지역 인근 부동산 가격 급등 같은 부작용도 거론되고 있다. GTX 개통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던 사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다음 뉴스. 알파고 개발사로 유명한 구글의 인공지능 기업인 딥마인드가 신약 개발용 AI 모델을 새롭게 공개하면서 바이오 AI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8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향후 몇 년 안에 AI가 처음 설계한 약이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인 알파폴드 3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알파폴드는 이름처럼 단백질에 접힌 상태를 포함한 구조를 분석하는 AI 모델이다. 과거엔 과학자들이 X선이나 현미경을 사용해 단백질 구조를 식별하는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렸다. 그러다 2018년 나온 알파폴드 1은 이를 3시간 이내에, 2021년 개발된 알파폴드 2는 1시간 이내에 해냈다. 구글 딥마인드는 암과 같은 질병을 다루는 신약 개발에 이를 적용하는 게 목표다. AI로 질병을 진단하고 신약 개발에 활용해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전 세계 바이오 AI 시장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8일 AP통신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7일 스위프트의 인기 앨범 이름이자 그의 출생 연도 1989를 차용한 법안 하우스 파일 1989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예매한 표를 재판매하려는 소비자는 원래 가격에 추가되는 모든 수수료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판매 수량도 한 장으로 제한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법은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콘서트나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표 판매 행위에 적용된다. 미네소타 외 다른 주에서 표를 거래해도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공연 등의 표라면 규제를 받는다. 2022년 스위프트 콘서트의 인기가 치솟자 재판매꾼들은 표를 대량 사재기하기 위해 봇을 돌려 티켓마스터에 동시 접속했고 사이트는 수시로 다운됐다. 표 재판매 사이트인 스톱커브에서 당시 스위프트 콘서트 표 가격은 35,00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5월 9일 오후 11시 34분 원달러 환율은 1366.5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